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바른 소리 주식 훈민정음의 이가은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잘 보내셨나요? 저희 오늘 월요일 저녁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주식 훈민정음 이태훈 전문가 그리고 민박사 민경호 대표와 함께 1시간 동안 알차게 꾸려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는 법들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의 주식 훈민정음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고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그리고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식 훈민정음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차트마스터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여쭤봤을 때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캠핑 간다라고 하셨는데 캠핑 잘 다녀오셨나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제 자연에서 힐링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고 또 저도 힐링을 하면서 또 다음 주 한 주에 대한 시장을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정말 힐링하시는 거 맞으시겠죠? 일단은 먼저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장 어떤 모습 보였는지 시장 상황 확인하고 돌아올게요. 네, 미중 무역 분쟁과 브렉시트와 같이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최근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도 개선되는 모양새입니다. 코스피 사흘 만에 상승하면서 오늘장 2064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오늘 올라졌습니다. 오늘 0.39% 상승한 649.18포인트 기록했네요. 이 수급이 조금 아쉬운 장이었습니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200억 원대 매도세 보인 가운데 기관이 542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했고요.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각각 179억 원, 621억 원 동반 팔자세 나타내면서 개인만이 오늘 나홀로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보험, 은행,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기계, 건설, 철강금속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눈에 띈 종목들도 확인해보죠. 오리온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에 반등했습니다. 스낵과 파이에서의 매대 회복과 유통 채널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증권사의 분석인데요. 연일 이어지는 외국인의 매수에 오늘 기관도 함께 가담하면서 3%대 강세로 10만 3천 원 기록했습니다. NC소프트는 리니지 2M 출시 임박 소식과 함께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오는 11월 후반부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장에서는 과거 어떤 개인보다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역시 오늘 외국인과 기관 함께 물량을 담아줬어요. 3.69% 크게 오르며 53만 4천 원 터치했습니다. 오늘 수소차주들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정부가 수소 충전소 설치 가능 지역을 공공청사, 자동차 정류장, 유원지 등지로 확대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집중됐는데요.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 속에 오늘 풍국주정도 소폭 상승을 했고요. EM코리아와 유니크 모두 2%대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반면에 남북경협주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대 결심이 임박했다라는 추측이 제기된 지 이틀 만에 미군의 특수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감시 비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북미 사이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었죠. 남북경협주 오늘 일제히 하락장 연출했어요. 이화전기 1%대 하락했고요.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 모두 2%대 그리고 좋은 사람들은 무려 5%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되면서 미세먼지 관련주가 올라줬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는 조금 탄력이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위닉스가 4%대 강하게 올라졌고 경동나비엔도 오늘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특징주까지 확인하고 돌아왔는데요. 저희 방송을 보시다가 계속해서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다들 사용하실 텐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 주식 훈민정음 혹은 주식 훈민정음 이태훈 검색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무료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방송 직후 저녁 11시부터는 무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샘플러스 홈페이지 검색하셔서 들어가시고 상단에 있는 주식 훈민정음 배너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장 간단하게 시황을 짚어보고 왔는데 오늘 시장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내일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응법까지 민박사 민경무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요병 없으셨나요? 예, 전혀 없습니다. 아, 네. 역시나 저는 월요병이 와서 그런지 굉장히 피곤한데 오늘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자, 오늘장 금요일날 시장이 하락할 경우에 저는 분명히 주식을 가지고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승장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이틀 정도는 조정 나올 수 있지만 이틀 이상은 보지 말자. 그래서 월요일 바로 시장이 반등이 나왔는데요. 시장 특징주 워낙 앵커님이 특징주나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줘가지고 제가 별다르게 얘기할 건 없고요. 지금의 상승세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보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거래소와 코스닥을 매도하고 있는데도 양 시장이 분명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캔들상 봤을 때는 코스피는 음봉이고 코스닥은 양봉이긴 하나 종가상은 분명히 상승을 했다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조는 계속 살아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조금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HLB가 오늘 HLB 사명제죠. HLB 생명과학부터 HLB 파워까지 모든 종목이 상한가를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유력은 하겠으나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상승세에서 조정으로 들어간다면 지수도 이제 조정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은 심리라고 했는데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수소차, 전기차, 드론 관련 종목, 일본 분쟁 종목까지, 게임주까지 계속 종목이 테마별로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기 급등 종목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는 좋은데 그 전에도 3주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지수가 좋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보자. 근데 지수가 좋고 종목들이 좋았으니 어부지리 종목들이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강한 반등이 나왔다가 종가까지 못 버티는 종목, 오늘 양봉이긴 하나 다음날 음봉을 밀려버리는 경우. 지금은 수익률 게임에 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말 정도 다음 주부터는 좀 깝깝한 시장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코스닥에서. 왜 그러냐면 지수가 하락했다는 이유에 모든 종목이 하락을 했고 그만큼 캐노피를 했기 때문에 못 오른 종목까지 다 올라버려서 앞으로는 오를 종목만 올라야 되는 그런 장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은 조금 불편할 수 있다. 그건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시장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이나 조정이 나온다 그래도 상승을 위한 조정이지 하락을 위한 조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상승을 위한 조정이지 정말 계속해서 조정이 나올 건 아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듯이 다음 주부터 코스닥 시한 조금 갑갑한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오를 종목만 오를 거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오를 종목 우리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되짚어보고 오는 사이에 저희 문자 상담하는 거 알고 계시죠? 샵 4989번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 그럼 지금부터 이태훈 전문가의 스피드 상담 출발할게요. 자, 스피드 종목 상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7859님께서 보내주신 SK 머트리얼즈 177,600원에 10%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자, SK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2, 3년간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큰 변동성을 보이기보다는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업황은 좀 개선이 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한 20만 원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만약에 17만 원, 18만 원 이탈, 17만 원 8천 원에 이탈한다 그러면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14만 원대 재공략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남선 알미늄 8664님께서 3,900원에 비중 20%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실적 이런 것보다는 이 기술적으로만 보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지속적으로 좀 4,000원짜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4,100원 정도에서 기술적으로 단기 반등 시 4,100원 잡고 대응하시고, 손절가 3,5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부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644님 2,600원에 비중 5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우부품은 수소차 관련주로 엮여서 움직입니다. 지난해 말 한 차례 파동 이후에 지속적인 조정을 받고 최근에 다시 들어서 정부의 정책 규제 샌드박스로 이제 1호 서울 시내에도 수소차 충전소가 생긴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하고 지금 크게 무너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고점 쌍봉을 찍었던 2,800원 요 자리 1차 목표가로 보시고 요 2,350원 정도 짧게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8906님께서 보내주신 전파기지국입니다. 4,500원에 비중 30%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전파기지국도 5G 관련주로 엮여서 급등 이후 조정, 최근에 다시 파동을 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 이 장대 양봉 이후 크게 무너지지 않고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는 흐름입니다. 오늘 물론 2%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4,000원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지켜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비중 30%, 한 10% 정도는 4,000원 근처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단 낮추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3,900원 정도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제가 내일장 공략주로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이제 정맥 주사를 SC 제형 피하 주사로 바꾸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주가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39,350원에 비중 5%면 충분히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1차 목표가 이 전 고점 오랫동안 행보했었던 요 45,000원짜리 1차 목표가로 잡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밀릴 경우에 38,000원 정도 오면은 다시 한번 비중을 좀 더 실어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5종목 빠르고 정확하게 한번 상담을 진행해 봤는데요. 여러분, 나도 궁금하다 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 그리고 매수 단가, 그리고 매수 비중 보내주시면 제가 잠시 후에 진행되는 스피드 상담에서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는 오늘 시장의 이슈는 무엇이었고 눈여겨볼 법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키워드 스탁 시간입니다. 키워드 스탁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찬바람 불기 전 따뜻한 옷을 준비하자. 업종은요, 섬유의복 업종이고요. 그 가운데 휠라코리아, F&F, 영원무역을 챙겨오셨어요. 예, 찬바람 불기 전 따뜻한 옷을 준비하자라고 하셨는데, 역시나 또 월동 준비주. 예, 그렇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월동 준비해야 될 시기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밀짚모자는 겨울에 준비하자.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재료에 대해서 미리 선반영되고, 그래서 주가는 먼저 움직이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입니다. 자, 한 2주 전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위닉스 내일장 공략주로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10월 말 정도 되면 이제 중국 쪽에서 바람이 불 것이고, 그러면 미세먼지가 유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미리 선침해 놓는 전략으로 좀 매수를 하자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의류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4분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계절적 성수기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좀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의류 관련주로 제가 가지고 왔고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계절적 성수기, 아무래도 겨울이 되면 옷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류 업종들은 4분기가 가장 전통적인 성수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입니다. 무역 협상,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데 지난해부터 1년을 넘게 이끌고 온 이 무역 분쟁. 자,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게 주문을 해서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져가서 팔았을 때 이때 높은 관세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이 중국 이외의 공장을 지금 중국 이외의 공장에 생산 주문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러한 국가들로 이제 이미 공장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생산 기지를 찾기 위해 이러한 국가들을 찾은 것인데 이런 부분들로 이제 미국의 주문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실질적으로 중국이 이제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주문을 했었던 이제 주문 비중이 30%대 후반대에서 올해 상반기에 20%대 후반대로 10%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10%의 비중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주문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의류 업종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트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면은, 자, 지금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나이키라는 기업,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기업의 주가를 보면 오늘 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때 액면 분할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한 거지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나이키뿐만 아니라 아디다스도 그렇고 중국의 대표적인 스포츠 브랜드 안타스포츠라는 기업도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똑같은 의류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고 올해 4월, 5월 제가 의류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자, 의류 업종들 올해 4월, 5월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한 20% 업종 지수 자체가 이렇게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만한 이슈 시장의 조정 이외에는 딱히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세 가지 이슈로 의류 업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럼 섬유 의복 업종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상승세 보여줄 법한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바로 휠라 코리아입니다. 네. 자, 이 휠라 코리아를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 소비자들이 외국 기업, 이탈리아 기업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이제 휠라 코리아는 우리나라에서 인수를 하면서 경영난을 겪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됐습니다. 자, 스포츠 전문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휠라뿐만 아니라 휠라 골프, 그리고 휠라 키즈, 그리고 휠라 이너웨어 이러한 휠라의 브랜드 여러 가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도 상당히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매출의 60%가 해외 시장에서 발생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이 휠라 코리아가 중국에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을 대표하는 안타 스포츠라는 이 스포츠 의류 브랜드라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지분 15%를 갖게 되었고 중국에 직접적인 공략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22년 이제 3년, 2년 정도 좀 지나고 나면 중국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열게 됩니다.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이 스포츠 산업에 8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140조 원을 투자하기로 지원을 하면서 스포츠 의류 시장, 스포츠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이 시장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창사 이래 첫
3조 원대의 매출이 지금 상당히 유력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실적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주가는 충분히 탄력을 받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면 2016년도 1조 원이 채 안 됐던 실적이 2017년도에 2조 5천억, 그리고 2018년도 2조 9천억,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거의 1조 8천억을 기록을 하면서 이러한 흐름대로라면 3조대 중반 정도의 매출액을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2017년도부터 2천억대, 그리고 지난해는 3,500억으로 거의 뭐 70% 가까운 성장을 이룩했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2,600억, 올해 하반기까지 한다면 5천억 이상 충분히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 매년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자, 최근에 수급도 역시 보시면 기관들이 꾸준히 큰 물량들을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기관들에서 꾸준히 잡아가고 있는 만큼 수급도 안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 한번 살펴보면 고점 87,900원대를 찍은 이후에 최근 5만 원대 초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의류 업종을 잠시 보여드렸다시피 의류 업종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바닥권 요 5만 5천 원과 6만 원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들을 지금 현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2달 정도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러한 재료들 그리고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 발표됨과 맞물려서 주가는 반등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5만 5천 원 정도 초반까지 5만 5천 원대 내려온다 그러면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주가는 따라서 오르기 마련이죠. 지금 힐라코리아 최근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이번에는 또 올해 첫 3조 원대 매출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힐라코리아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번엔 또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이번에도 우리 이제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친숙한 기업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네. F&F라는 기업입니다. 자, F&F는 뭐 스포츠웨어 그리고 캐주얼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는 패션 의류 업체입니다. 대표적인 브랜드 딱 2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MLB고 그다음 하나는 디스커버리, 이 2가지 스포츠 그리고 아웃도어 브랜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개의 브랜드에서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MLB 같은 경우에는 최근 F&F에서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홍콩에 진출한 이후 2018년도 마카오와 대만에 진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자,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자, 중국 시장 진출하기 전에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전체의 매출 이제 이 F&F 전체 매출의 20%가 면세점에서 중국인들이 사간 제품이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를 했다. 그 정도로 중국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브랜드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이제 매출 성장은 가파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 4분기 역시 이제 면세점 기준으로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역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주가 그래도 의류업종 관련해서는 최근에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실적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마찬가지 매년 꾸준한 매출액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역시 매년 꾸준한 흑자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도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중심으로 F&F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중심으로 이러한 이제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좀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F&F의 맥점으로 본다 그러면 이 자리 9만 원 정도 자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항받고
저항받은 이후 이제 최근에 돌파를 한 이후 이제 지지를 받아줄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9만 원짜리 크게 밀리지 않고 안착에 성공을 한다면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고 전고점 10만 원 이상 충분히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FNF 다소 생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MLB와 디스커버리 저도 다 알고 여러분도 다 아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해외 시장에 굉장히 발빠르게 진출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투자하실 때 한번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마지막 종목이 어떤 건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혹시 가은 씨 네. 등골 브레이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네. 바로 우리 이제 소비자들에게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스페이스. 그 맞습니다. 노스페이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영원무역입니다. 자, 이 영원무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스포츠 의류 기업입니다. 자, 매출의 대부분이 이제 주문자 생산 방식 OEM 방식으로 제조를 하고 있고 세계 40여 개의 이러한 유명 브랜드 고객사들이 이 OEM을 통해서 영원무역의 제품을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이러한 바이어들의 실적이 호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OEM 부분이 20% 이상, 내년에는 2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영원무역 같은 경우에는 수출업체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후반 1,200원대를 오가면서 이러한 수출업체들에게는 환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면화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들, 즉 원가가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은 이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그러한 환경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이제 방글라데시 법인에서 우리 이제 영업무역의 주요 생산 기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방글라데시 생산 법인에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5년차 근로자 퇴직 충당금 한 44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올해 다 반영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이제 가파른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빠져 있고 지금 쓰리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점은 요 37,000원, 저점은 34,000원 구간에서 박스권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영원무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밀리면 한 34,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인 돌파 37,000원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 41,000원까지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때 정말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이 옷 안 입으면 왕따 당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핫한 기업인데요. 노스페이스를 보유한 영원무역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키워드와 종목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 훈민정음 혹은 주식 훈민정음 이태훈 검색하셔서 채팅방 들어가시면요. 무료로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이 되는데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방송 직후인 저녁 1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상단에 있는 주식 훈민정음 배너 클릭해 주시고요. 문의는 02-3153-2585번으로 연락 주세요. 네, 이렇게 키워드 스탁을 통해서 업종과 종목들 살펴보고 온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어요. 샵 4989번으로 종목들 보내주셨는데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이태훈 전문가의 스피드 종목 상담 출발합니다.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2060님께서 보내주신 KH바텍 13,400원의 비중 10%라고 하셨습니다. 자, KH바텍은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폴더블폰 관련해서 힌지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이 폴더블폰이 일반인이 이제 구입할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또 한 번 부각을 받으면서 12.63%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뭐 16,000원 위에 올라와 있는 만큼 16,000원대의 일부 수익을 챙기시고 나머지 물량은 요 14,300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을 하시고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CTC 바이오입니다. 자, CTC 바이오는 지난 이제 9월 중순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로 엮이면서 단기적인 파동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이슈도 없고 차트도 좀 일단은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반등 시 크게 이제 매수가까지는 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한 6,500원 정도 반등 시 정리를 하시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릴 경우 5,700원 정도 이탈하면 정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8283님 XINC. XINC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핀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고 과거에도 움직였을 때 항상 그래핀 관련해서 급등의 흐름들을 보였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일단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을 했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크게 감소가 됐습니다. 20% 전일 대비해서 20%로 크게 감소가 되면서 아직까지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인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재료도 좋고 하기 때문에 1차 목표가 2,4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은 2,0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다음 종목 액트로입니다. 액트로는 제가 또 언급을 해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한 2달 정도 상승을 하다가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만 뭐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500원 오늘 일단은 하락을 멈춰주고 이제 내일 그리고 모레 정도 반등 타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절가는 9,700원 정도 짧게 잡고 대응하시고 1차 목표가는 전고점 12,000원대 이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참 말이 많은 종목입니다. 최근에 LCD 판넬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좀 수익성이 악화가 됐고 실질적으로 올해 적자로 전환이 된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이 앞으로의 재료가 있다. OLED로의 전환으로 인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매수가가 14,300원이시면 지금 그래도 수익권입니다. 수익권이시고 비중 40%. 자, 어쨌든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길게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 자, 16,000원 정도 이 자리를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 비중이 40% 충분하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매수는 하지 마시고 손절가 뭐 굳이 잡아드리면 13,000원 하지만 좀 중장기로 길게 보고 가시라. 한 2만 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의 여력이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스피드 종목 상담 보시면서 어떻게 상담 받을 수 있지 하시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그리고 매수 단가, 매수 비중 보내주시고 궁금하다 하시면 저희가 스피드 종목 상담에서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 그리고 종목을 확인해 봤는데 더 중요한 건 내일장을 어떻게 대비할까? 내일장에 대한 관심주일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들 알고 계시죠? 요즘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장 관심주는 어떤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내일장 관심주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을 아까도 이제 종목 상담에 액트로가 올라왔습니다만 카메라 이제 스마트폰용 카메라 그리고 부품 관련주들을 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파워로직스입니다. 파워로직스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 모듈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전지를 보호하는 회로. 2차 전지는 이제 충전이 되는 건전지이기 때문에 이게 열을 많이 받았을 때 과열되고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를 보호해주는 이러한 보호 회로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자, 먼저 카메라 모듈 먼저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로 지금 갤럭시 보급형 핸드폰인 갤럭시 A 시리즈
그리고 이런 이제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 시리즈의 전 후면에 모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본다 그러면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러한 우리나라 대형 2차 전지 관련 기업에 모두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을 영위를 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의 보호회로 그중에 대형 2차 전지 이걸 이제 ESS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대형 ESS의 매출이 3분기부터 인식이 되고 최근에 보시면 ESS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BMS라고 해서 배터리 매니저먼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밝혀지면서 이 파워로직스가 보유하고 있는 BMS에 대해서 경쟁력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분기부터 ESS 매출이 반영이 되면서 3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의 영업 실적을 기록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5,000원대에서 14,700원 거의 3배 가까이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여기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당시 뭐 조정을 받았을 때는 ESS 화재로 인해서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사업에 좀 난항을 겪을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만 단기적인 하락을 끝내고 지금은 바닥권에서 이러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박스권의 횡보를 보이면서 최근에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자, 실적적인 부분들을 보시면 올해 상반기까지 5,6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매출액 1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 역시 올해 상반기에만 300억 원으로 지난해 1년간 올렸던 영업이익 262억 원을 이미 돌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지난해 1년 동안 올렸던 239억을 뛰어넘은 실적을 이미 내놓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매출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주가는 상승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바닥권에서 이러한 우상향하는 흐름들 이러한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참 10,000원 정도 온다고 하면은 매수 10,000원 이하로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목표가는 짧게 12,000원 정도 이 자리 보시면 이제 좌측의 어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좌측의 어깨 여기서 이제 반등 1차적인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뭐 길게 잡지 않겠습니다. 전저점 부근 9,000원짜리 이 정도 자리 잡고 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주 언급해 주셨던 업종이에요.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라고 합니다. 파워로직스,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기대하고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공략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막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올게요. 지금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어닝 시즌을 맞아서 이에 힘입어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는데요. 내일 우리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조금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다음 관심주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관심주는 어떤 업종 내에 있나요? 건설업종, 토목 건설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뭐 종목명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동아지질이라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터널 굴착 그리고 지반 계량공사 전문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이 제일 잘하는 건 뭐냐? 자, 과거에는 터널을 뚫을 때 다이너마이트나 화약을 통해서 터트리고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고 또다시 들어가서 터트리고 이러한 식으로 터널을 뚫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는 터널 굴착기라는 것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터널 굴착기는 지하에 있는 기계를 갖고 집어넣고 이 기계가 뚫으면서 앞으로 전진을 하는 이러한 원리로 되기 때문에 기존의 폭발식의 방식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반 그리고 터널 공사 관련해서 무려 120여 개의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 지금 이제 지상에 이러한 공간들이 포화 상태가 이루어지면서 지하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하를 개발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GTX라든지 그리고 지하철 9호선도 마찬가지 이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이제 공사를 할 때 무조건 거의 대부분의 공사, 지하 터널 공사 같은 경우에는 동하 지질의 이 굴착기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TBM이라는 거는 터널 보링 머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앞으로의 계속된 이제 실적적인 개선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특히 정부에서 올해 초였습니다. 올해 1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대규모 SOC 사업들이 다 예타 없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동하 지질에 대한 앞으로의 지속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을 했습니다. 최대 주주가 이제 사모투자회사로 변경이 되면서 이 사모투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보링 컴퍼니라고 하는 이러한 굴착 기업과의 시너지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의 흐름들을 보시면 최근에 큰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추세가 점차 이제 조금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끌어올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파동이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는 이 자리, 이제 조만간에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적이 매년 꾸준히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GTX A 노선, 그리고 내년 내후년 이제 계속해서 GTX B C노선 계속해서 이러한 이제 수주가 계속돼서 이어지는 만큼 주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매수가는 2만 원 정도 잡고 대응을 지우고 다시 2만 원 정도 매수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이 정도 박스권 상단이죠. 24,000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18,000원, 전저점 이탈한 라인 18,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의 내일장 관심주는 파워로직스 그리고 동하 지질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는 이어서 이태훈 전문가가 어떻게 투자해야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꿀팁을 전수하는 시간입니다. 투자 나르샤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네, 투자 나르샤 여러분들의 종목이 훨훨 날아오르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어떤 건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급등 이후 급락세는 기회다. 네,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급등 이후 급락세는 기회다. 제가 최근에 들어서 단기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이 출현한 이후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3번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장대 양봉 이후 도지의 흐름들이 나타난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장대 양봉 이후 급락, 그리고 거기서 멈춰주는 흐름들, 그리고 거래량이 전일 대비 3분의 1 수준밖에 터지지 않았을 때는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거는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추세 흐름과도 거의 비슷한 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힘이 들어왔던 자리, 그 자리에 파동이 나오고 다시 그 자리로 내려왔을 때는 또다시 강한 파동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 지난 9월 10일 날 우리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날 터졌던 거래량이 3,127만 주. 자, 이 전체 주식수가 6,856만 주입니다. 그중에 유통 비율이 60% 정도 본다고 하면 4천만 주 조금 넘는 유통 물량이 이제 유통 물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중에 3천만 주, 거의 70%에 달하는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대 양봉, 장중 상한가까지 터치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즉, 강한 상승이 시작된 이 자리가 강한 수급의 자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이 대량 거래량 동반한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없이 거래량 역시 없이 빠져 내려올 때 어디가 매수 맥점이냐, 이 급등하기 직전의 종가 부근, 다시 얘기하면 이날이 9월 10일이고 그 직전일 날 9월 9일의 종가 부근인 이 자리가 우리가 매수 맥점이 힘이 들어왔던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역시 주가는 그 자리에서 지지받아주고 반등 나오고 지지받아주고 반등 나오고 지지받아주고 반등 나오면서 1,800원대에 비해서 10% 넘는 이미 파동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때 들어왔던 힘, 이때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들어왔던 이 힘이 무너지지 않고 그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등 이전의 종가 부근, 그 부근의 자리가 지지 라인이고 강한 반등에 힘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종목들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PM테크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KPM테크 역시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틀 걸쳐서 급등의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 급등하기 직전에 종가, 다시 한번 잠시만요. 예, 급등하기 이전에 종가 부근, 이 자리에서 역시 힘이 들어왔던 자리고, 이 자리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 그러면 이 자리가 910원 정도 본다고 하면 1,350원. 역시 50%의 강한 파동을 준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만약에 놓쳤다, 그럼 그 이후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급등한 자리, 이 자리 직전의 종가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최근에 역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면서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즉, 힘이 들어왔던 자리를 잘 기억을 하고 그 자리에 이렇게 미리 선을 그어 놓으면은 다음에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포인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현대공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공업 역시 이날 지난 9월 23일 대량 거래량, 이례적인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18%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완전히 죽으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어디 급등 이전에 전날 종가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근처에서 역시 이틀 지지 아래꼬리 달고 반등 나오면서 추가적인 파동이 나오면서 역시 3,100원에서 3,500원까지 이러한 파동을 또 주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일재지.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핀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국일재지 역시 최근에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그리고 급등한 이후 거래량이 잠기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지를 해준 이후에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급등했을 때 그 전에 제가 다 지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 상한가를 기록한 자리, 그 직전의 종가 자리, 이 자리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힘이 들어왔는지를 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볼 수가 있겠고, KNN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도 마찬가지 이날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6월 10일 날 그 자리 직전에 종가가 여기다 라인을
딱 그어 놓는다고 하면 자, 주가 급등 이후 조정받을 때 이 급등했을 때 거래량보다 상당히 미미한 거래량만 터지면서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물론 7월 말 8월 초 주가가 하락의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 무너뜨리고 바로 하루, 이틀, 사흘, 3거래일 만에 회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이전 고점을 더 뛰어넘는 강한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이러한 기법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 기법에 대한 원리,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매일매일 장이 끝난 이후 그날의 급등 종목, 그중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급등했던 종목들을 미리미리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그 종목들의 움직임을 이제 추적해서 관찰하시면은 앞으로 이렇게 좋은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공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투자하실 때 오늘 알려주신 이 기법 활용하셔서 매수 타이밍 정확하게 잡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이태훈 전문가와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1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쉬우시죠? 그렇다면 이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주식 훈민정음 혹은 주식 훈민정음 이태훈 검색하시고 들어가시고요. 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무료 상담 진행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방송 직후인 저녁 11시부터는 무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상단에 있는 주식 훈민정음 배너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식 훈민정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10시에도 주식 훈민정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